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반 중개 계약의 토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중개 계약서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두 문자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거의 준수다. 시야 준수가 아니고 거의 준수입니다. 자,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위치, 준수하여야 될 상황,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준수를 만들었어요. 이 네 가지는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꼭 기재해야 될 기재사항 네 가지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워딩 자체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속중개계약서랑 차이를 두셔야 된다 그랬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항상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필수로 해야 되는 서식도 필요하고 무언가를 항상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그냥 일반 중개계약을 의뢰를 받아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를 쉽게 드리면,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럼 여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 집 좀 내놓을게요 라고 말을 하던지 전화를 하죠. 근데 이 한 군데다만 맡기나요? 여러 부동산들에 다닐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계약서를 써요? 중개 의뢰 계약서를? 안 쓰죠.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여러 군데다가 내놓고선 그 중에 제일 빠르게 거래하는 한 사람, 한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약간 데스매치 같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공동중개랑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계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만, 그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죠.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는 게 전속중개 계약이고요. 정속중개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을 맺으면 중개사도 의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중에서는, 현실적인 실무에서는 일반 중개계약 형태로 그냥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의뢰를 하고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서로 그러진 않죠. 그러는 대신에 전속중개처럼 이 사람한테만 맡기는 건 도의적으로 그냥 서로 신뢰관계로, 서로의 인간관계로 인해 맡기는 거지, 이런 이제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중개 의뢰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다른 부동산에 못 내놓고 안 내놓고 여기랑만 거래하고 그런 전속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할 수 있다, can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는데,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임의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사용을 권장할 수도 있고요, 그죠? 사용할 의무는 없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개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가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랑 비교해서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을 일반 중개계약서에 넣는 형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위주로 그냥 꼼꼼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할 때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기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일반 중개계약의 포인트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